네, 오늘은 좀 색다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라늄 투자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SK증권 남인식 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앞서 제목이 나스닥보다 2배 이상 올랐다 우라늄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네. 도대체 어느 정도나 올랐습니까? 작년에 나스닥이 상당히 네. 강세를 보였는데 40% 올랐는데 우라늄이 87.7% 상승하면서 거의 2배 올랐네요.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뭐 전체적으로 우라늄 가격은 저희가 어디서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 겁니까? 우라늄 가격은 사실 파악하기 되게 쉽습니다. 구글에다가 그냥 우라늄 가격 치면은 그렇습니까? 네, 한국광업 이제 공단에서 데이터를 이제 매주마다 발표를 해주거든요. 거기서 이제 확인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라늄 가격이 이렇게 올랐는데도 시장에 크게 이슈가 안 되는 거 이유는 어디서 찾아야 되고 또 이렇게 우라늄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건 어떤 배경이 있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우라늄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관심을 안 가지시는 거는 한국 기업이 딱히 투자할 데가 없어가지고 아마 우리 증시에는 관련 기업이 거의 없다. 네, 그래서 조금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우라늄 가격 오르는 거랑 사실 남의 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뒤이어서 설명드리겠지만 조금만 시야를 넓히면은 해외 주식으로 시야를 넓히면은 투자할 곳은 정말 많습니다. 투자할 곳이 많다는 거는 뒤에서 조금 얘기해 보고요. 그럼 네. 우라늄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 배경을 좀 설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라늄 가격이 이제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터지고 나서 2017년까지 쭉 내려갔습니다. 근데 바닥을 잡은 게 2017년이고 네. 지금 거의 한 6년 가까이 연평균 20%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딱 두 가지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공급 부족 그리고 지정학 리스크 때문에 우라늄 가격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급 부족하고 그다음에 하나 뭐였죠? 지정학 리스크. 지정학 리스크. 결국에 우라늄 생산되는 곳이 지금 지정학 리스크들이 좀 심각한 곳에 몰려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것도 있고 이제 대표적으로 카자흐스탄이 우라늄 생산량의 40%를 차지를 하는데 그 카자흐스탄에서 서방 세계로 우라늄을 운송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정학 리스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험료율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우라늄 가격이 뭐 더 올라가냐 네. 이제 그걸 알아봐야 되는데 사실 이번 리포트 제목이 우라늄 실크로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사진이 제가 드리고 싶은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부터 보면은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서방 세계로 가는데 우라늄 운송 리스크가 터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카자흐스탄이 전 세계 우라늄의 40%를 생산하고 있는데 네네. 지금 황산이 부족해가지고 우라늄 증산하기 어렵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은 이제 설치를 하고 우라늄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쇼티지가 났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국인데 네. 중국이 지금 카자흐스탄이랑 중국 접경 지역인 신장 자치구에다가 우라늄 허브, 우라늄 대형 창고를 3단계에 걸쳐가지고 지금 건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2단계까지 마무리가 됐고 3단계를 이제 2026년까지 완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축적하는 재고 수요 역시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에는 중국이 우라늄까지 광물의 허브가 되겠다라는 야심이 좀 보이는 것 같네요. 근데 아까 황산은 우라늄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약간 이제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네. 우라늄을 어떻게 채굴 하냐 방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노천광산에서 하거나 지하광산에서 하거나 아니면 침출수를 이용해 가지고 녹여 가지고 뽑아내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근데 카자흐스탄에서 우라늄을 생산하는 방법은 액체를 사용한 침출수를 넣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라늄을 녹여 가지고 그 침출수를 뽑아내는 방식인데 그거를 녹일 때 황산이 황산이 꼭 필요하군요. 네, 필요한데 그게 지금 카자흐스탄에서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조금 더 조사를 해보니까 카자흐스탄에서 황산 사용하는 거의 60%가 농업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카자흐스탄 정부에서 농업용으로 황산을 이제 비료 생산하는데 황산을 쓰는데 거기에 이제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반대로 우라늄 쪽으로는 우라늄 덜 가는 채굴하는 거군요. 데는 덜 가다 보니까 공급이 이제 부족해진 거죠. 원론적으로는 우라늄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는 거는 전 세계 원전 수요가 늘었다 우리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라늄 수요가 크게 보면은 원전에 쓰는 거, 핵무기 그리고 의료용 이렇게가 있는데 네. 사실 지금 대부분은 원전에 쓰는 게 우라늄 수요의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공급 부족이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우라늄 가격이 쉽게 안정되기는 힘들다라는 얘기고 네.
그 얘기는 우라늄에 올해도 투자할 만하다라고 들리는데 앞서 초반에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우라늄에 관심이 좀 없는 거는 딱히 국내에 우라늄 투자할 데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하다못해서 뭐 리튬 광산에 투자한 기업처럼 네. 우라늄 광산에 투자한 기업도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냥 한수원 정도 비상장 기업이죠. 그러면 한수원 국내 정도만 투자자들은 투자했습니다. 우라늄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외 주식 크게 보면은 네. 우라늄 광산 기업, 그리고 농축 기업, 그리고 실물 펀드 이렇게 있는데 제가 권장드리는 방법은 우라늄 광산 기업에 투자하자라는 거죠. 우라늄 광산 기업에 투자하자. 네. 어떤 곳들이 있습니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우라늄 지금 보시는 게 생산량 국가별 순위인데 네네. 카자흐스탄에는 이제 카자톤프롬이라고 광산 기업이 상장되어 있고 캐나다에는 카메코라고 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코를 이제 가장 매력적인 이제 투자처로 이제 소개를 드리는데 네. 카메코 같은 경우에는 우라늄 기업 단위로 봤었을 때는 3위에 차지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접근성이 좋아요. 미국 시장에도 상장되어 있고 캐나다에도 상장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다른 것들에 비하면은 가장 접근성이 좋아서 카메코 이제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우라늄 광산 기업이다 보니까 네네. 우라늄 가격이랑 시가총액이랑 많이 동행을 합니다. 거의 우라늄 가격하고 주가가 연동해서 움직인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카자톤프롬은 카자흐스탄 증시에만 상장돼 있어서 투자하기 좀 힘들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죠. 아스타나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지정학적인 리스크 때문에 카자흐스탄에서 서방 세계로 우라늄이 운송하는 게 어렵거든요. 네네. 그런 이슈들이 주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학 리스크가 있는 카자톤프롬보다는 오히려 깔끔한 카메코에 투자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외국 기업 상장 기업 투자하듯이 미국 기업에 아까 카메코라고 하셨죠? 이름도 생소해서 사실은 우라늄 투자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해 본 적이 거의 없어서 카메코라는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게 제일 낫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래서 뭐 ETF 뭐 URA, 네. 우라라고 이렇게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퓨어하게 카메코에 투자하는 게 저는 제일 속 편하고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구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올해 그러면 작년에 이미 80%까지 올랐는데 네. 우라늄 가격은 어느 정도 상승을 예상하고 계세요? 사실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을 통해 가지고 네. 적정 주가를 산출할 수가 있는데 원자재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수요와 공급을 놓고서 어떤 이벤트가 펼쳐질까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은 이제 우라늄 전체 공급량이 연간 5만 톤입니다. 수요는 6만 5천 톤이고요. 이런 상황이 지금 2년 가까이 지속이 되고 있고 네. 그 폭이 더 넓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수요 공급만 놓고 보면은 충분히 상승할 여지는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라늄 투자에 있어서 가장 불안 요소는 뭡니까? 사실은 이제 가격 리스크 올라갔던 게 네. 헤지 펀드들이 미국에서 헤지 펀드들이 우라늄 실물을 많이 사가지고 올라간 것들이 있거든요. 네. 즉 지금 가격에 어느 정도 투기 수요가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돈들이 만약에 빠져나가게 되면은 네. 좀 리스크가 될 수가 있겠죠. 일부 투기 수요가 좀 리스크가 될 수는 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력과 관련된 부분이 크기 때문에 원전 수요가 좀 늘었고요. 이 원전 수요 때문에 우라늄에 대한 관심들이 늘고 있습니다. 공급 문제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라늄 가격을 자극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투자처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SK증권 남인식 리서치센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